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청담 해리슨 병원 척추내시경센터에서 근무하고 있는 허동화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황민아입니다. 네, 오늘 저희가 이제 말씀드릴 주제는요, 대학병원하고 전문병원하고 어디가 더 좋을지. 왜냐하면 아무래도 지금 대학병원 진료가 옛날처럼 원활하지 않고 대기를 많이 하시는 경우도 있고, 힘들게 이제 수술을 잡으셨는데 이제 중증 질환이 아닌 경우 이제 수술이 또 몇 달 미뤄지는 경우가 좀 있잖아요. 그래서 통증은 심해서 이제 대학병원에서 수술 기다리시다가 저희 척추 전문병원 쪽으로 오시는 경우가 있는데, 어디서 수술 받을지, 어디서 치료 받으실지 굉장히 망설여지시는 경우가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척추 질환을 중심으로 대학병원과 척추 전문병원 어디서 치료받는 게 더 좋을지 한번 솔직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척추 질환도요, 간단한 질환들도 있지만, 물론 환자분들한테 굉장히 큰 고통을 주는 병들이지만 중증 질환이 있고 일반 척추 질환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황윤아 선생님께서는 이 각각의 질환을 보고 어느 병원에서 수술하는 게 더 좋을지 한번 의견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일단 먼저 중증 질환으로 언급해 주신 척추 종양, 그리고 척추 신경 종양, 그리고 척추 변형 같은 케이스의 경우라면 사실은 저희 같은 전문 병원보다는 대학병원 진료가 조금 더 어울린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일반 척추 질환이라고 말씀해 주신, 물론 그 환자분들의 증상 자체는 굉장히 심하신 거 다 이해하고 굉장히 고통에 시달리시는 건 다 아는데, 아무래도 척추 디스크 질환, 척추 협착증 등의 비교적 간단한 질환은 저희 전문 병원 쪽에서 빠른 도움을 받으시는 것도 참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나 황윤아 선생님 둘 다요, 전에 대학병원에서 다 근무했던 의사들이거든요. 지금은 이제 전문병원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디서 치료받는 게 더 좋을지 조금 더 객관적으로 저희가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10년 전에는 대학병원에서 근무를 했었고요. 우리 황인원 선생님도 불과 1년 전에는 대학병원에서 근무하시던 선생님이시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대학병원과 전문병원 둘 다 경험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객관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일단은 이제 대학병원하고 전문병원이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치료 과정 절차가 있거든요. 접수를 해서 진료를 보고, 그다음에 이제 실제로 재활치료하고 뭐 이렇게 수술까지 가는 일련의 과정이 있는데요. 이 과정이 대학병원은 어떤가요? 네, 먼저 저도 그 퇴행성 질환을 자주 보는 병원 근무 경험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먼저 통증 치료와 재활 치료를 권유를 드립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외래로 오셔서 처음부터 수술을 하진 않고요. 기본적으로 한 달에서 2달 이상은 이 통증 치료와 재활 치료를 권유드리는 편입니다. 그리고 약물 복용도 역시 권유드리고요. 그 기간 동안 환자분들이 조금 아프실 거고, 왜 이렇게 아픈데 수술 안 해주십니까? 라는 분들도 많이 만나봤습니다. 하지만 그 대학병원은 이 과정이라는 게 어느 정도 꼭 필수적으로 따라오기 때문에 그 기간을 조금 거치신 후에 그 다음에 교수님을 만나 뵙고 또 2~3달 정도 뒤에 수술 스케줄을 잡는 이런 스케줄로 좀 운영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학병원하고 전문병원도요, 저희도 함부로 수술부터 권유드리는 건 아니고요. 항상 이런 재활치료나 통증치료부터 하는데, 대학병원은 좀 원칙적으로 해야 돼요. 그래서 2달이나 3달 정도 꼭 보존적 치료 기간을 거쳐서 수술을 잡는 경우가 많고요. 전문병원은 그 정도로는 까다롭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보존적 치료 기간은 저희가 컨트롤을 받고 있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조금 더 빠르게 진행하는 편은 전문병원이 조금 낫지 않느냐. 하지만 전문병원이라고 해서 무조건 시술이나 수술을 처음부터 막 권유드리지는 않는다. 저희도 똑같이 통증치료, 재활치료부터 해보고, 그리고 나서도 안 될 때 이제 수술적 치료를 조심스럽게 권유드린다. 이 점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요새는 대학병원에서도 통증의학과가 분명히 있고요. 또 재활의학과나 류마티스 내과 이런 데서 통증 치료를 직접 하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럼 대학병원하고 전문병원 가시는데
이 통증 치료나 통증 주사 치료나 신경 차단 주사 이런 거는 어디가 좀 더 빠르게 할지 아니면 어디가 좀 더 좋을지 한번 의견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사실은 이게 제가 근무하던 병원에서는 그 마취 통증의학과 선생님들이 주로 담당을 해주셨고요. 그래서 통증 치료를 하는 방법 자체는 제가 나와서 이번에 조금 개원가에 있으면서 봤는데 사실은 비슷한 치료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치료의 방법이라든지 그런 면은 어느 정도 일정한 기준을 가지고 하시는 건 맞는데 아무래도 전문 병원 쪽에서는 우리가 무조건 다 대학병원에서 이런 걸 안 한다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초음파도 보시고 다른 여러 가지 환자분께 조금 더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을 조금 더 많이 생각하고 계시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요즘은요 대학병원에서도 이제 통증 치료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요. 대학병원하고 전문병원하고요 통증 치료하는 방법이 크게 차이는 없어요. 다만 전문병원 쪽에서 조금 더 다양하게 시도를 한다. 왜냐하면 대학병원에서는 중증 마취나 이런 또 중환자실 관리 같은 그런 어려운 일들도 같이 하고 있어서 통증 치료를 조금 더 중점으로 못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더 위중한 환자를 보셔야 되기 때문에. 근데 저희는 이제 간단한 이제 통증에 대해서도 주사 치료를 얼마든지 좀 빨리 해드릴 수 있는 이런 장점이 있고요. 대학병원이나 전문병원이나 주사 치료가 상이하다 그렇지 않아요. 거의 유사합니다. 그거를 꼭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대학병원도 저희가 수술 전에 재활 치료를 분명히 하거든요. 그 다음에 전문병원에서도 저희 뭐 도수 치료도 하고 재활 치료도 하고 운동 치료도 하고 하잖아요. 이런 재활 치료 관점에서는 대학병원하고 전문병원하고 어디가 더 좋을 것 같습니까? 예, 역시 뭐 저희 신경외과인데 저희가 직접 하진 않고 재활의학과 교수님들이 계시는 재활의학 센터로 저희가 의뢰를 드리는 쪽으로 진료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재활치료와 물리치료, 도수재활치료 이렇게 언급해 주신 이런 내용도 사실은 대학병원에서는 대기가 많이 걸립니다. 그리고 원하는 시기에 진행도 어렵고 특히 또 입원하셔서 나는 치료하고 싶어요 이런 분들도 계신데 대학병원에서는 조금 어렵다 이런 말씀을 드렸던 적이 많습니다. 저희 개원가에서는 어느 정도 입원도 하셔서 편하게 진료받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조금 더 좋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빠르게 진행하고 좀 편리하게 진행하는 것은 아무래도 전문병원이 나은데요. 또 여러 가지 뭐 좀 불의의 사고로 마비가 있다든지 또 뭐 종양이나 이런 것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좀 마비가 진행됐던 그런 환자분들이 있잖아요. 이런 전문 재활 치료가 더 필요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이런 경우는 좀 대기를 하셔서라도 대학병원의 재활의학과에서 재활 치료를 받는 것도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런 경우는 대학병원이 더 낫고요. 통증에 대한 어떤 물리치료 정도다. 이런 거는 전문병원 쪽이 조금 더 빠르고 편리하게 진행할 수 있지 않느냐. 근데 대학병원하고 전문병원하고 이런 내용이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그 점을 꼭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러면 이제 여러 시청자 여러분께서 굉장히 고민하는 부분이잖아요. 이제 여러 가지 치료를 했는데도 통증이 너무 심해서 몇 군데 병원을 갔더니 수술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이제 들으셨단 말이에요. 근데 나는 좀 큰 대학병원에서 수술 받는 게 좋을지 아니면 조금 편리한 전문병원에서 수술을 받는 게 좋을지, 특히나 지금 수술 날짜를 힘들게 잡았는데 대학병원 상황 때문에 계속 수술이 미뤄지는 경우가 있잖아요. 나는 더 기다리기가 힘들다. 그러면 굉장히 망설여지실 거예요. 저 충분히 이해하거든요. 사실 이런 환자분들께서 지금도 많이 와주고 계세요. 그래서 수술이라는 관점에서 대학병원하고 전문병원 어디가 더 좋을까요? 예, 굉장히 말씀해 드릴 때 좀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는 내용인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학병원에서의 수술적 치료는 아무래도 우리가 조금 수술적 치료 중에서도 난이도가 높은 치료를 주로 하시는 분들이 우리 교수님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치료를 주로 하시는 입장에서 이 척추 내시경 수술의 비율이 조금 적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래서 척추 내시경 수술을 받으신다, 우리 비욘디 시청자분들은 관심이 많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척추 내시경 수술을 받으시겠다라는 마음을 먹으셨으면 전문 병원도 괜찮은 선택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술은요, 중증 질환이 아닌 일반적인 우리가 흔히 경험하는 협착증, 뭐 전방전이증, 디스크 같은 경우는요, 당연히 대학병원도 좋고요, 척추병원도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위치가 중요한 게 아니라요, 그 의사 또는 교수님께서 얼마나 많은 경험을 갖고 있느냐가 더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면은 요새는 뭐 대학병원에서도 내시경 수술을 하시는 교수님들이 이제 많이 계시잖아요. 근데 왜 아직까지 대학병원에서는 척추 내시경을 잘 안 하는 건가요? 예, 먼저 아까도 말씀해 주셨던 그 기준들, 정확한 기준에 따라 수술을 해야 되는 그런 게 좀 있고, 예전에 하시던 그 환자분들을 가장 잘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을 그동안 고식적 수술 방법이라고 할게요. 그래서 이 고식적 수술 방법에 아무래도 조금 더 익숙하시기 때문에 그쪽을 먼저 선호하시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학병원 교수님들은요, 워낙에 어려운 수술도 많이 하셔야 되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소위 내시경 수술까지는 이제 신경 쓰시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큰 수술, 어려운 수술 위주로 하시다 보니까 지금 그런 수술을 소화하기도 바쁘신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내시경 수술까지는 신경을 미처 못 쓰시는 분들이 많고요. 그런 교수님들이 많고. 근데 요즘 이제 신규 교수님 채용할 때는 이제 내시경 하시는 선생님들을 많이 신규 이제 교수님 채용할 때는 많이 뽑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시경만큼은 그 전문 병원에서의 분명히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어디가 더 좋다라기보다는 그 수술자의 경험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이제 좀 질환을 보면서 한번 얘기를 할 것 같아요. 내가 이런 척추 질환을 진단 받았는데, 이거 이 대학에서 치료를 받아야 될지 아니면 전문 병원 가도 될지. 아무래도 전문 병원은 대학병원보다 규모도 좀 작고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일단 허리 디스크 탈출증, 요추부 협착증, 그러니까 저희가 일반적인 퇴행성 질환이라고 하거든요. 이런 경우는 어디가 더 좋을까요? 예, 그렇습니다. 일반 퇴행성 질환 말씀해 주신 이 허리 디스크 탈출증, 요추부 협착증의 경우라면, 예, 만약에 통증에 대한 빠른 호전을 좀 얻고 싶고 빠른 일상 회복을 하고 싶다라는 마음을 먹으셨으면 전문 병원에서 빠른 도움을 받는 것도 참 괜찮은 선택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제 고령 환자분들을 수술하다 보면 아무래도 저희가 고지혈증, 뭐 고혈압 이런 지병을 한두 개씩은 가지고 계시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간단한 지병이면 큰 문제는 없는데 조금 고차원적인, 우리가 더 내과적인 도움을 많이 받으셔야 되는 질환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면 대학병원에서 조금 전체적인 케어를 받으시는 게 좋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좀 중증 내과 질환이 있으신 분은요, 저희가 갑자기 수술과 상관없이 이제 돌발 상황 같은 것들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런 경우 저희 병원도 이제 내과 선생님이 계시긴 합니다. 그래서 저희 선에서 어느 정도 대처가 용이하겠다고 싶으면 저희가 하자고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이거는 갑자기 뭐 내과적 합병증이 생길 확률이 너무 많다, 이런 진짜 그런 중증 내과 질환을 가지고 계신 분이 있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대학으로 의뢰를 해드립니다. 왜냐하면 협진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또 전문 병원을 통해서 한번 진료를 받고 대학병원으로 저희가 의뢰를 해드리면 저희 협력의료센터가 있어요. 거기를 통하면 개인이 또 예약하는 것보다 또 조금 빨리 진행되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디 수술을 받을지 너무 대기가 긴 상태라면 한번 척추병원 쪽에 오셔서 한번 상담 받아보시는 것도 괜찮아요. 저희 무리하게 막 하자고 말씀 안 드립니다. 그래서 요즘 저희도요, 이제 중증 질환이나 중증 내과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당연히 대학으로 의뢰를 드리고요. 그 다음에 좀 빠른 수술이 필요하고 내시경으로 가능한 경우는 대학에서 이쪽으로 또 의뢰를 해드립니다. 왜냐하면 계속 기다리는 기간 동안 합병증이 발생하면 안 되잖아요. 마비라든지 올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아마 저희 병원 오시는 분들 상당 부분은 대학병원 들리셨다가
내시경으로 가능하겠다라고 설명 들으시고 오히려 저쪽으로 의뢰를 좀 해주신 그런 환자분들도 분명히 계십니다. 그러니까 저희 무리해서 수술 안 하거든요. 대학에서 하는 게 필요하면 꼭 저희가 의뢰를 해드리니까 그거는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많이 또 질환 중에 하나가 척추뼈가 앞쪽으로 어긋난 척추 전방 전이증, 또 척추 분리증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이런 경우는 대학병원이 좋을까요? 전문병원이 좋을까요? 허동화 원장님 비욘디 채널 계속 보셨던 분이라면 또 척추 전방 전이증도 우리 전문병원에서 시행하는 내시경 수술이 굉장히 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걸 다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좀 고민이 되는 부분입니다. 아무래도 우리가 대학병원에서 주로 하던 고식적 수술 방법인 나사못 고정술, 다 열고 수술하는 방법, 이걸 일반적으로 해왔기 때문에 저도 사실은 이 수술을 이런 질환 분들의 경우는 열어놓고 수술하는 걸 사실 훨씬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조금 고민은 되지만 여기 아무래도 전문병원에서 조금 더 도움을 빨리 받을 수 있다면 그것도 고려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답은요, 둘 다 괜찮습니다. 네, 전문병원도 괜찮고요. 당연히 대학병원도 좋은데 전문병원은 조금 빨리 진행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고요. 대학병원은 좀 더 경험이 풍부하신 교수님께 수술 받을 수 있다는 데 또 장점이 있는 거죠. 다만 좀 대기 시간이 좀 길 수가 있고 내시경 수술 같은 경우는 안 하시는 교수님들도 꽤 계신다. 이게 조금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고 둘 다 괜찮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통증 또는 이제 방사통, 감각 저하 이런 분들이 오시면 좀 치료해보다가 안 되면 저희가 MRI를 권유드리잖아요. 왜 MRI를 권유드리냐면 모든 환자분이 다 협착증이나 디스크가 아니에요. 실제로 디스크인 줄 알고 검사했다가 이렇게 종양이 발견되는 경우가 한 달에 한두 분 정도는 진짜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쩔 수 없이 MRI를 이제 권유드리는 건데요. 이런 척추 종양 또는 척수신경 종양 이런 경우에는 어느 병원이 좋을까요? 예, 전문 병원에서도 이런 고난이도의 수술을 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꼭 무조건 이렇게 좀 일반적으로 말씀드리는 건 아닌데 사실은 이 경우라면 대학병원 쪽에서 네. 조금 아무래도 경험이 훨씬 많으십니다. 네. 그 대학병원 일반적인 교수님들은 종양도 많이 보시고 다양한 질환을 접하셨기 때문에 대학병원에서의 도움을 받으시는 게 제 생각에는 조금 더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왜냐면은 대학병원에서는요, 이런 종양 수술만 또 주로 담당해서 하시는 교수님이 계세요. 그러면 아무래도 저희보다 훨씬 더 경험이 많으시기 때문에 종양 수술도 가능하고요. 근데 이제 전문 병원에서는 이제 대학에서 이런 종양 수술을 많이 하다가 이제 자리를 옮기신 교수님도 계시거든요. 그런 경우라면 괜찮습니다. 근데 이거는 엄밀히 얘기하면은 아무래도 전문 병원보다는 대학병원 쪽이 좀 더 낫지 않느냐. 그리고 만약에 이제 전문 병원에서 한다면은 규모가 좀 있는 병원에서는 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이 종양 쪽은 아무래도 대학병원 쪽을 권유드리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대학에서 오래 경험이 계신 분이 전문병원을 오셨다면은 그거는 괜찮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경험이 되게 중요한 거고요. 일반적으로는 대학병원이 훨씬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요즘은 허리 협착만 있는 게 아니라요. 경추 협착도 있고요. 또 아마 이게 후종인대 골화증 같은 경우는 워낙에 치료가 힘들기 때문에 환우회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경추 협착증, 경추부 후종인대 골화증 같은 아무래도 목적 질환은 좀 무섭죠. 이런 경우면 어디가 더 좋을까요? 네, 확실히 이게 하나의 질환명으로만 봤으면 이게 하나의 질환명이라고 다 똑같은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경추 후종골화 인대증에서도 조금 심한 분들도 계실 거고 조금 경한 분들도 계실 텐데 양쪽 대학병원, 전문병원 두 군데에서 다 목 부위의 수술, 뒤쪽에 후궁 감압술이라든지 모든 수술을 다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양쪽 다 좋은 선택이라고는 생각은 하지만
혹시라도 조금 더 난이도가 있고 혹시 심화된 환자분들이시라면 대학병원에서 아까 말씀 주신 재활치료 등 끝까지 고려해야 될 상황이 많이 발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에 따라 좀 달라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사실 둘 다 괜찮은데요. 중증 후종인대 골화증은 앞뒤로 큰 수술을 해야 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이런 경우는 대학병원이 낫고요. 후종인대 골화증 초기인데 협착이나 디스크가 동반된 경우는 전문병원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경추 쪽은 아무래도 대학병원이 좀 유리한 면이 있고 그거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둘 다 괜찮은 부분도 있고요. 이 경추 후종인대 골화증이 너무너무 심한 환자분들도 분명히 있거든요. 이런 경우 앞뒤로 수술해야 되고 이런 경우는 저희가 빨리 의뢰를 해드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기하면은 둘 다 괜찮은데 대학병원이 좀 더 나은 면이 있고 근데 결국은 의사의 경험이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즘은요, 이제 소위 말해서 측만증, 그 다음에 꼬부랑해지는 이런 척추 변형 질환이 분명히 있거든요. 옛날에는 여기에 대해서 크게 신경을 안 썼는데 요즘은 이제 고령 환자도 늘어나면서 척추가 많이 틀어지는 분이 계세요. 그 다음에 선천적으로 측만증이 있는 청소년기 특발성 측만증 같은 질환이 분명히 있거든요. 이런 경우는 대학병원이 좋을까요? 아니면 전문병원이 좋을까요? 예, 이 경우라면 솔직한 말씀으로는 대학병원 말씀이 딱 떠오르는 질환이긴 합니다. 예, 그렇지만 사실 모든 이 변형 질환 환자분들이 수술을 하셔야 되는 건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 청소년기에 측만증 같은 경우라면 우리가 각도를 다 잽니다. 그래서 각도상 크게 수술할 정도가 아닌 분들은 보조기 착용이라든지 생활습관 교정 등 조금 더 밀접하게 서로 얘기를 자주 나눠야 되는 그런 경우가 발생을 합니다. 이런 경우라면 차라리 우리 전문 병원에 오셔서 이런 상담을 쉽게 나눌 수 있고 편하게 말씀 나눌 수 있는 그런 환경도 중요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 척추 변형 질환은요, 대학병원이 나은 경우가 많아요. 근데 대학병원을 가셨는데 아직 수술할 정도가 아닌 경우도 분명히 있거든요. 각도가 뭐 30도 이상이다 뭐 이런 저희 기준이 있어요. 그래서 아직 수술할 정도로 심한 변형이 아니라면 재활치료나 통증치료를 한다면 전문병원이 좀 빨리 진행되니까 괜찮고요. 근데 수술이 필요한 경우라면 이 질환은 당연히 대학병원이 훨씬 낫습니다. 또 대학병원에는요, 이런 수술, 큰 변형 수술을 전문으로 하시는 교수님이 계세요. 간단한 질환은 아예 진료도 안 하시고 이런 큰 수술 위주로 변형 수술 위주로 하시는 교수님이 우리나라에 계십니다. 그래서 대학병원이 더 나을 수가 있습니다. 이 경우는. 네. 그다음에 이제 아까 뭐 좀 겹치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데요. 이제 수술 얘기를 이제 어쩔 수 없이 들었단 말이에요. 병원을 가셨는데. 근데 간단한 수술이면 하겠는데 또 하필이면 핀을 넣어야 된다는 얘기, 유압술을 해야 된다, 고정술을 해야 된다는 얘기를 이제 듣잖아요. 그러면 사실 저희 입장에서는 그렇게 크게 어려운 수술은 아니지만 환자분 입장에서는 진짜 청천벽력 같은 일이에요. 그러면 굉장히 수술이 두렵고 이거는 큰 병원 가야 되지 않느냐, 이제 이런 생각을 당연히 하실 수가 있거든요. 근데 또 유압술에 또 종류가 되게 많아요. 근데 저는 내시경 유압술을 주로 하지만 뭐 전방경유 유압술도 있고 사측면 유압술도 있고 굉장히 이제 다양한 질환 유압 방법이 있거든요. 만약에 허리 4, 5번 유압술이 필요한 경우다. 그러면은 어느 병원에서 수술하는 게 더 좋을까요? 예, 일단 요거는 굉장히 논쟁이 많은 주제일 수도 있겠습니다. 일단 대답은 양쪽 다 좋은 선택입니다. 이 경우라면 양쪽 다 좋은 선택입니다. 저희 전문 병원에서는 특히 척추 내시경 보조 유압술이라고 하는 강력한 무기를 또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위주로 저희는 유압술을 다 진행을 합니다. 대부분의 유압술을 척추 내시경 보조 유압술로 진행을 하고 있다는 장점이 또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수술법들, 여기 말씀해 주신 사측면 유압술, 고식적 절개 유압술 다 장점은 있고 저희가 무조건 이게 나쁘다 이런 건 아니기 때문에
모두 좋은 선택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척추 내시경 수술을 원하신다 했을 때 전문 병원에 대한 선택은 좋은 선택이 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대학병원에서는 사측면 옆구리로 들어가는 유압수를 권유받았는데 저희 이제 전문병원 쪽에서는 내시경 보조 유압수를 이제 권유받는 그런 일이 이제 종종 분명히 있거든요. 둘 다 괜찮습니다. 둘 다 괜찮은데 사측면 유압술은 이제 옆구리로 한번 들어가고 또 등에다가 또 이제 또 절개를 해서 핀을 넣어야 된다는 이제 좀 단점이 있고요. 그렇다고 또 이제 내시경 보조 유압술인 경우는 내시경으로 못하는 경우도 분명히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이건 둘 다 괜찮다. 예,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전방 경유 유압술도 꼭 필요한 경우가 있는데 사실 이제 많이는 안 하죠. 근데 허리 등 쪽에서 여러 번 수술을 했는데 어쩔 수 없이 유압술로 가는 경우가 분명히 있어요. 이런 경우는 사측면 또는 전방 경유 유압술이 훨씬 도움이 되거든요. 이런 경우는 저희가 대학병원 쪽으로 의뢰를 해드려요. 그러니까 다 괜찮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빠른 수술이 대학병원에서 잡혀 있다면은 대학병원도 좋고요. 전문병원도 괜찮습니다. 네. 근데 유압술을 여러 부위를 해야 되는 분이 있어요. 분명히 그런 분이 있죠. 그걸 우리가 다분절 유압술인데요. 이런 경우는 필요하면 대학병원이 좀 더 나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수술하다가 출혈이 좀 생겨서 수혈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요. 수술 후에 하루 이틀 정도 중환자실에서 대기를 해야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거기서 케어를 받다가 일반병실로 올라오셔야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다분절 유압술이면 대학병원 쪽이 좀 더 나을 수 있습니다. 하나나 두 군데만 유압하는, 대부분 한 군데만 유압하잖아요. 이런 경우는 대학병원도 좋고요. 저희 전문병원도 괜찮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이제 제일 힘드시잖아요. 별로 밀리지 않는 대학병원도 분명히 있습니다. 예, 근데 이제 아무래도 서울의 빅5 대학병원 위주로는 꼭 척추뿐만 아니라 모든 과가 밀리거든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다 거기에서 수술 진료를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꽤 유명하신 선생님이 제가 알기로는 진짜 저희 학계에서는 정말 유명하신 분인데 지방의 모교에 계신다는 이유만으로 생각보다 안 밀리는 교수님 계시거든요. 근데 서울 쪽은 굉장히 젊은 교수님인데도 불구하고 밀린단 말이에요. 그래도 아무래도 이 지방 대학병원이든 서울에 있는 대학병원이든 대학병원은요 진료를 한번 받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쵸? 한 달은 기본이고 진짜 유명하신 교수님은 5개월, 6개월까지 기다리는 일들이 많잖아요. 네. 왜 대학병원에서는 이렇게 진료랑 수술이 밀리는 건가요? 예, 일단 대학병원 교수님들의 경우는 하시는 일이 정말 많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진료, 수술 이외에도 학술활동 그리고 연구 면에서도 조금 더 고차원적인 연구를 주로 담당을 하십니다. 그래서 환자분들께 어떤 치료 방법이 좋을지, 어떤 수술법이 좋을지에 대해서 충분히 연구하고 과학적 결과를 저희 개원가 분들한테 말씀을 주시기도 하고 학회에서도 좋은 말씀 이렇게 주시는 정말 고마운 분들이고 정말 중요한 분들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진료, 또 중요한 하실 일 중에 하나가 전공의에 대한 교육 문제도 있고 학생 교육도 다 담당하고 계십니다. 하시는 일이 한두 개가 아닙니다. 이 모든 일을 다 잘하시는 분들이 교수님들이기 때문에 진료와 수술만을 할 수 있는 우리 전문병원 입장에서와는 조금 다른, 조금 더 대기도 필요하고 아무래도 그런 밀리는 이유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제 아마 그 대학병원 홈페이지 들어가서 보시면은 진료가 일주일에 2번 내지 3번, 3타임밖에 없잖아요. 그럼 나머진 날 다 쉬시고 노시는 거냐? 그게 아니에요. 교수님입니다. 이 연구도 하셔야 되고 의대에서 강의도 하셔야 되고 전공이나 펠로우들 교육도 해야 되고 굉장히 일이 많아요. 그 다음에 수술하시는 선생님은 그 3일 빼놓고 또 다른 날은 하루나 이틀은 또 수술까지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수술이 밀릴 수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아무래도 중증 질환 위주로 수술을 하시다 보니까 수술 시간이 길어요. 어떤 날은 뭐 수술을 많이 하실 수가 없어요. 예, 저희야 뭐 간단간단 수술을 하면 하루에 뭐 6, 7건도 진행할 수 있지만 뭐 수술 하나로 뭐 진짜 10시간씩 해야 되는 수술들도 있거든요. 거기에 교육도 해야 되지, 여러 가지 그
진료 의사뿐만 아니라 대학 교수로서의 또 일이 있으시거든요. 다른 대학 교수님들은 진료 안 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밀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게다가 서울 쪽에 소위 말해서 빅5 뭐 이런 병원은 다들 지방에서까지 올라오시니까 더 밀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네. 근데 이제 전문 병원은 저희가 뭐 사실 의대생을 뭐 교육하거나 이런 거는 또 아니니까요. 그러니까 진료일도 많죠. 예, 일주일에 5번, 6번 진료를 하고 수술실을 쓸 수 있는 횟수도 훨씬 더 자유롭고 또 토요일 날도 수술할 수 있고 이렇기 때문에 저희가 좀 밀리지 않는 그런 겁니다. 그 다음에 이거 되게 이제 궁금해 하시는데 지금 사실 조금 여론도 안 좋고 하지만 아무래도 지금 그 진료가 더 밀리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지금. 그래서 지금 대학병원 척추 진료와 수술 현재 상황은 어떤가요? 예, 예, 이게 좀 민감한 부분이 있는데 제가 이 사태가 딱 터지기 직전에 나왔기 때문에 정확한 상황을 전달해 드리긴 좀 어려울 것 같은데 그래도 이것저것 좀 들리는 말씀을 들어봤을 때는 일단 그러니까 초진이라고 하죠. 처음 이렇게 만나뵈는 그 시간 자체를 많이 줄이셨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수술하셨던 환자분들이 계속 찾아오셔야 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저희가 케어까지 다 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 재진이라고 하죠. 그래서 계속 다음 진료, 이어지는 진료를 보시는 것 위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다고 들었고요. 수술 개수조차도 조금 많이 늘리시질 못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지금 이제 수술실도 원활하게 돌아가지 못하는 상황이에요. 근데 그분들이 놀고 있는 건 아니고요. 중증 질환이나 급한 수술들은 다 하고 계세요. 예. 그러니까 환자분 입장에서는 다 힘들고 하지만 비교적 좀 간단한 질환이다. 어렵지 않은 질환은 이제 요즘 일반 전문 병원 쪽으로 좀 그쪽에서 진료를 보시도록 유도를 하고 계신 거고요. 이분들이 많이 지쳐 계시지만 중증 환자분들, 응급 환자분들은 다 수술하고 계십니다. 다만 이제 좀 당직까지 다 하고 계시다 보니까 초진이나 그러니까 저희들 보기에는 조금 심하지 않은 질환들을 지금 이제 진료를 많이 못 하고 계시고 그래서 이제 저희나 전문 병원 쪽으로 조금 의뢰를 해주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응급질환이나 중증질환들은 정말 열심히 아직도 수술하고 계십니다. 예. 그러면은 이제 척추 전문병원에 그러니까 뭐 장점이 물론 단점도 있겠지만 어떤 게 장점일까요? 예, 그동안 대학병원에만 있다가 이제 처음 나와봤습니다. 그래서 처음 나와봤는데 아무래도 환자분에게 직접 도움을 주려는 조금 더 가까워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환자분과 의사, 저희들과의 관계가 조금 더 가까워졌고 어떻게 하면 이분들 좀 빨리 해결을 해드릴 수 있을지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을 조금 더 해보게 되는 시간을 계속 갖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척추 전문병원의 장점이라고 하면 조금 그리고 조금 바로 접근할 수 있는 환자분과 직접적인 대화를 좀 많이 나눌 수 있는 그런 것이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예약하시면은 아주 밀리지 않으면 1, 2주 안에는 당연히 다 진료 보실 수 있고요. 사실 당일날 오시면 예약 없더라도 저희 당연히 봐드립니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오늘도 뭐 제가 수술하신 분들 다 제가 다 직접 치료해드리는 일도 많거든요. 그래서 확실히 접근성 면에서는 이제 척추 전문병원의 장점이 있고요. 또 규모가 큰 병원은 대학병원만큼 의사 숫자가 많아요. 그래서 저희끼리 협진합니다. 그러니까 대학병원도 분명히 장점이 많고요. 근데 척추병원도 대학병원만큼 따라가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실제로 최근에 이제 수술할 때 너무 고민이 되는 경우는요. 저희 병원에는 저희 은사님께서 은퇴하시고 지금 저희 병원에서 같이 근무하고 계시거든요. 굉장히 많은 조언을 해주세요. 그래서 아침마다 환자 회의, 컨퍼런스라는 회의를 하고요. 거기서 저희들의 수술 방법에 대한 검증을 항상 하고 있습니다. 예. 이 점을 꼭 말씀드려요. 그래서 대학병원에 준한 치료를 할 수 있도록 굉장히 노력하고 있다. 요거를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근데 이제 단점이 분명히 있어요. 예. 예. 전문병원의 단점이 있는데
어떤 게 좀 단점일까요? 네, 확실히 대학병원에 있다 보면 저희가 내과라든지 아니면 다른 마취과, 여러 재활의학과, 여러 과가 같이 모여서 진행을 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 다과적인 이런 일을 진행하는데 약간 답답한 면은 좀 느꼈습니다. 그래서 아까 여기 기록돼 있듯 중증 내과 질환 같은 경우는 진짜 여러 과, 내과 중에서 심장내과, 감염내과 정말 여러 과의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일에 대해서는 조금 진행이 어렵지 않나, 예,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무래도 이 척추 전문 병원은 이제 내과 선생님들이 다양한 과가 다 계실 수는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수술 전에 검사도 충분히 하는 거고요. 심장 초음파 같은 경우도 꼭 해보고 하는 겁니다. 실제로 그런 검사를 했을 때 너무 중증한 질환이다. 심장 스텐트 하신 분들 꽤 많잖아요. 한 거는 문제가 없어요. 했는데 심기능이 많이 떨어져 있거나 이러면 사실 전문 병원 이런 데서 하기가 힘들고요. 그런 경우는 저희가 어쩔 수 없이 의뢰를 해드리고요. 신속하고 빨리 대처한 면은 좋지만 척추병원의 규모상 모든 과를 다 갖출 수가 없기 때문에 때로는 외진을 가셔야 되고 이런 좀 번거로운 일이 생길 수 있다는 게 조금 단점이에요. 그래서 저희 병원에서 소화할 수 있으면 당연히 하려고 애를 쓰고 다소 무리가 되면은 저희가 의뢰를 꼭 해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씩 보면서 이제 한번 볼게요. 이분은 이제 거의 그 마미총 증후군처럼 이제 완전히 디스크가 터졌거든요. 이런 경우 어디서 하시겠어요? 예, 일단 예, 우리 비욘디 시청자분들은 다 아실 것 같습니다. 이 디스크가 뒤로 튀어나오면서 이쪽에 척추관 협착증이 많이 진행돼요. 아까 말씀 주신 마미총 증후군, 소변 증상이나 대변 증상도 있을 것 같은 환자분이고요. 이 경우에는 네, 저 같으면 제가 이런 허리를 가지고 있다면 저는 내시경적 감압술을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마비 증상이라든지 조금 극심한 통증이 있는 경우, 참을 수 없는 통증 빨리 회복을 해서 뭔가 일을 다시 해야 되고 아니면 내가 다시 아기들 좀 봐야 된다 이런 게 있다면 전문 병원에서 빠른 진료를 받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답은요, 전문 병원이든 대학병원이든요, 빨리 할 수 있는 데서 하셔야 돼요. 예, 빨리 할 수 있는 데. 대학병원에서 좀 진료가 빨리 잡히셨으면은 어느 병원이든 빨리 할 수 있는 데서 하시면 되고, 이거 저희는 이제 내시경으로 했고요. 디스크 다 제거해서 신경 통로가 확 뚫린 거 보이시죠? 이런 경우는 대학병원에서 너무 그 중증 질환으로 수술이 밀려 있는 상태여서 저희 쪽으로 의뢰를 해주셨던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이 경우는 대학병원이건 전문병원이건 빨리 가서 할 수 있는 데서 어디든 하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 경우는 이제 척추 분리증이랑 척추 전방 전이증, 그러니까 척추가 어긋난 이유가 척추 분리증이 있어서 된 경우거든요. 이런 경우는 어디가 더 좋겠습니까? 아마 한 부위만 유합하면 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단일 부위 유합의 경우라면 내시경으로 도움을 받으실 수도 있고, 아니면은 대학병원에서 주로 잘 하시는 고식적 방법이 열어서 진행하는 방법이나 사측방 유압술 모두 다 진행을 가능할 걸로 보여서, 역시 통증 자체가 그렇게 극심하지 않다라고 하면 예, 대학병원에서도 좋은 선택이 될 것 같고, 전문 병원에서 내시경 수술을 통해서 조금 덜 침습적인 방법의 수술도 둘 다 좋은 선택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이거는 뭐 둘 다 괜찮습니다. 예, 둘 다 괜찮고요. 저희는 내시경으로 이렇게 해서 어긋난 거 다 맞췄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수술을 요즘은 이제 전문 병원에서 내시경을 좀 많이 하지만 최근에는요, 대학병원에서도 이거를 하는 이제 젊은 대학 교수님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건 답은 둘 다 괜찮다. 예, 그러니까 경험이 많으신 분께 수술을 받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경우는 이제 수술 전후 사진인데 아주 흔히 볼 수 있는 척추관 협착증이거든요. 이 경우는 대학병원하고 전문병원 어디가 더 좋을까요? 예. 역시 이것도 만약에 환자분이 증상이 크게 없으시다면, 예를 들어 통증 그리고 마비가 없는 상태라고 한다면, 물론 그 통증이 환자분에 따라서 다 극심하실 수 있겠지만, 이 경우라면 예, 꼭 급한 진료가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대학병원에서의 진료도 참 좋고 전문 병원의 진료도 다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 경우는 둘 다 괜찮습니다. 예. 이거는 어느 병원이든 제 생각에는요, 내시경으로 요새 다 가능하거든요. 꼭 저희 병원뿐만 아니라 이거는 내시경을 하는 병원에서 치료받는 게 저는 좋은 선택이지 않을까. 그게 대학병원이든
전문 병원이든 상관은 없을 것 같아요. 이 경우도 굉장히 심하게 눌려서요. 이 환자분 같은 경우는 이제 발목 쪽으로 마비 증상이 좀 생겼던 분이거든요. 이런 경우는 어디가 좋을까요? 예, 일단은 마비가 왔기 때문에 더 늦춘다면 마비는 진행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역시 아까 처음 말씀대로 대학병원, 전문병원 중 어디든지 더 빨리 진행을 해줄 수 있는 병원이 좋을 것 같고요. 특히 이 사진은 또 뒤에 보면 환자분 근육 자체가 조금 그러니까 그 근육 자체가 좀 약한 모습이 보입니다. 이 경우라면 내시경 수술을 통해서 근육의 손상 등을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으로 접근하면 더 좋은 선택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경우는 뭐 저희가 해서 이렇게 넓혔는데요. 이 경우는 전문병원이든 대학병원이든 빨리 할 수 있는 데서, 예, 마비가 진행하는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어디든 빨리 할 수 있는 병원에서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예. 물론 아주 급격하게 진행하지는 않을 거예요. 협착증이기 때문에 디스크만큼. 하지만 마비가 발생했다면 빠른 수술을 할 수 있는 병원에서 빨리 상담받고 진료받고 진행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둘 다 괜찮습니다. 지금 척추 변형 질환인데요. 살짝 틀어진 환자도 있지만 이렇게 많이 틀어진 측만증 환자거든요. 우리나라에도 꽤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어디가 더 좋을까요? 일단 먼저 가장 이 네 번째 사진을 봤을 때라면 대학병원에서 먼저 진료를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거기서 혹시라도 수술이 필요한지 이런 거에 대한 전반적인 말씀을 들으신 다음에 어떤 치료, 예를 들어 아까 말씀드렸던 보존적 치료, 그 보조기라든지 생활습관 교정 등 이런 치료가 필요하다면 전문병원에서 빠른 도움을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수술적 치료가 필요하다라고 하면 대학병원에서 진료를 받으시는 게 더 좋은 선택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앞에 1, 2단계는 척추병원에서도 수술을 당연히 안 할 거잖아요. 그러니까 전문병원에서 재활치료하고 통증치료 정도 할 거면 여기서 하셔도 충분하고요. 세 번째, 네 번째는 수술도 필요하고 전문적인 재활이 더 필요할 수도 있거든요. 이런 경우는 꼭 대학병원 가셔야죠. 저희가 의뢰해드려요. 예, 예. 꼭 대학병원 가시라고요. 여기는 보시면은 이분은 원래 목 디스크인 줄 알고 오셨던 분이에요. 근데 MRI를 찍었더니 목 디스크가 아니라 경추 척수신경 종양이었던 분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어디가 더 좋을까요? 예, 뭐 물론 전문병원 선생님들 중에 종양 잘 고치시고 이런 분들도 물론 많습니다. 그런 분들 정말 많지만 아무래도 그 대학병원은 이런 수술 기구라든지 우리 아까 말씀해 주신 세팅이 다 돼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병원 쪽에서 조금 전문적인 진료를 받으시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네, 사실 이 환자는 제가 수술을 하긴 했어요. 근데 이런 경우는 대학병원에서 났습니다. 예, 예. 왜냐면 그때 이제 대학에 오래 있다가 나왔던 상황이고 해서 했는데, 왜냐면 요즘 이 신경 종양 수술할 때는요, 신경 감시 장치라는 게 있어요. 신경 감시 장치를 하면서 수술해야 되거든요. 다행히 이 수술할 때 그 병원은 신경 감시 장치가 대학병원처럼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수술을 할 수가 있었고요. 이 척수신경 종양 같은 경우는 수술을 안전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신경 감시 하에 수술을 해야 돼서 지금 저희 웬만한 병원은 이게 없는 경우도 많은데 대학병원은 거의 있거든요. 이런 경우는 대학병원이 더 낫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는 척추 분리증 때문에 생긴 척추 전방 전이증이었고요. 이거는 노화 때문에 생긴 척추 전방 전이증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어디가 더 좋을까요? 예, 요것도 역시 특별한 증상,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좀 급하게 수술해야 되는 마비, 극심한 통증 이런 게 아닌 이상 대학병원, 전문병원 어느 곳에서든지 좋은 진료를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한 부위만 유압하면 되거든요. 이런 경우는 대학병원도 좋고요. 전문병원도 괜찮습니다. 예. 이거는 제가 이제 양방향 내시경을 통해서 유압을 했던 경우고요. 예, 이런 경우는 믿음이 좀 더 가는 병원에서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마무리할게요. 오늘 좀 질문도 많이 올라와서 좀 얘기가 길어졌는데 이거 마무리하면은요, 제가 할게요. 대학병원, 전문병원 둘 다 괜찮습니다. 근데 접근성은 아무래도 이 전문병원이 더 좀 빨리 진료할 수 있는 건 장점이고요. 그래서 대학병원과 전문병원 결국은 이제 경험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중증 질환인 경우는 반드시 저도 이제 대학병원이 훨씬 더 낫다고 생각하고요. 실제로 그런 중증 척추 질환인 경우는
저희가 의뢰를 다 해드립니다. 근데 이제 내시경이나 최소 침습 수술 정도로 좀 빨리 간단하게 치료할 수 있는 유압술을 포함해서 이런 경우는 대학병원도 또 전문병원도 충분히 괜찮다. 전문병원도 장점이 있다. 네. 무리해서 진행하지 않으니까요. 믿고 가까운 전문병원에 이제 빨리 진료가 필요하신 분은 가서 상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도 이게 좀 민감할 수 있는 문제인데요. 그래도 한번 꼭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대학병원과 전문병원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술자, 의사의 개개인의 경험도 되게 중요하다. 이거를 꼭 말씀드리고 싶고, 전문병원에서 감당하기 어려운 질환은 무리해서 안 합니다. 꼭 의뢰를 해드리니까 그거는 걱정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요, 한 6, 7개 정도 질문 올라온 것 같은데 저랑 번갈아 가면서 한번 답변 드릴게요. 착한 맛 통계님께서 이제 종합병원 척추센터에서 수술해야 되는 상태고 차단술을 10년 동안 20번 정도 했다. 그 다음에 2달 전에 마지막으로 했는데 대학병원, 종합병원 척추센터 말고 가서 수술 받으시라 이제 얘기를 듣고, 약은 세레브렉스 리리카 75에 혈액순환제나 뭐 오팔몬 같은 거 드시고 거기다가 울트레스 복합제까지 드신다. 이거는 왠지 수술을 해야 되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네. 일단은 최근에 MRI를 촬영한 게 없다면 MRI를 다시 한번 촬영을 해 봐야 될 것 같고요. 2, 3, 4, 5번이 다 안 좋은 것 같긴 한데 그 세 군데를 다 수술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정도라면 척추 전문병원도 충분히 치료가 가능하지 않을까, 예,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지금 울트라스, 세레브렉스, 진통제 2알에 오팔몬 계열의 혈액순환제 리리카까지 드시면은 이거는 협착증이 꽤 심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는 사실 저도 20년 넘었는데 이 정도면은 아마 척추 전문병원에서도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 질문 또, 네, 두 번째 질문을 황인화 원장님. 네, 그 40대 중반 그 쿠쿠프리님이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는 40대 중반인데 사무직이라 오랫동안 앉아 있어서 그런지 디스크가 약간 생겼습니다. 이렇게 젊은 사람도 생길 수 있는 걸까요? 앞으로가 너무 걱정됩니다. 말씀 주셨는데, 예, 그 사실은 40대 중반 분도 계시지만 더 젊은 디스크 환자분들도 요즘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좀 앉아 있는 생활 오래 하시고, 우리가 계속 공부하시다가 또 회사에 가셔서도 또 계속 앉아서 일을 하시다 보면 이렇게 치료가 필요한 정도의 디스크가 가끔씩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젊은 분들도 충분히 생길 수 있다. 그래서 관련된 또 관리가 필요합니다. 이런 거에 대한 말씀도 저희가 편하게 나눌 수 있으니까요. 오셔서 뭐 이렇게 시술이나 수술 절대 권유하지 않을 테니까 편하게 말씀 나누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요새는요 10대 환자도 많이 생겼어요. 근데 디스크가 약간 생기면 저희 함부로 뭐 하자고 말씀 안 드리거든요. 이런 경우는 운동하고 근데 오래 앉아서 일하시는 분은요 서서 쉬어주셔야 돼요. 50분 앉아서 일하셨으면 10분 일어나서 좀 쉬어주고 그렇게 관리하시면 수술할 정도로 심한 디스크로 가지 않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네, 해피바이러스님 질문은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기를 오래 하는 게 너무 싫은데 전문병원으로 보통 가면 얼마나 기다려서 수술 받을 수 있냐. 저희는요, 저 오늘 점심시간 이용해서도 수술했거든요. 진짜 빨리 해야 될 분은 빨리 합니다. 예. 그러니까 보통 저는 한 2주 정도 이제 대기를 하는데요. 근데 막 이제 실려 오시는 분들도 있고, 마비가 진행하는 분은요, 오전에 진료 보다가 저녁 때 수술하는 경우도 있고, 토요일 날 수술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2주 안에 해결해 드리려고 굉장히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너무 힘든데 뭐 4달, 5달 기다려야 되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러면 너무 힘드실 거예요. 근데 그게 지금 또 연기가 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런 경우면 경험 많은 척추 전문병원 선생님 쪽에서 한번 상담 받아보시는 것도 뭐 저희 쪽으로 오시라는 게 아니라 그것도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보통 척추 전문병원은요 2주 정도 대기하면은 네 수술 받으실 수 있어요. 네.
이서연님 질문은? 네. 이서연님은 그 아마 스테로이드 주사에 관심이 있으신 것 같은데 스테로이드 주사를 허리에 자주 맞으면 내성이 생기는 건 아닌지 걱정됩니다. 예, 사실은 내성보다는 그 스테로이드 주사라는 게 우리가 알고 계시는 분도 있겠지만 쿠싱 증후군이라고도 있어요. 그래서 스테로이드 주사는 혈당을 올리기도 하고 환자분들 가끔씩 스테로이드 주사 많이 맞으시는 분들 보면 얼굴이 이렇게 좀 풍선처럼 커져서 오시는 분들도 가끔 뵙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과적인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너무 자주 주사하시는 건 좋지는 않으실 것 같고요. 내성이라고 생각하시는 게 사실은 협착증이 점점 진행돼서 그 통증이 가라앉지 않는 상태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스테로이드 주사만 고집하시는 것보다 한번 다시 MRI도 체크해 보시고 한번 상담 나눠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스테로이드 주사는요, 내성의 문제가 아니라 너무 자주 맞으면 주사 부작용이 생길 수 있고 그 다음에 염증이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자주 받는 건 좋지 않아요. 그래서 미국 통증의학회 가이드라인을 일거해서 말씀드리면 1년에 6회 이상 주사하는 건 좋지 않은 걸로 돼 있고요. 내성이 아니라 스테로이드 주사에 내성이 생겼다는 거는 스테로이드 주사가 더 이상 듣지 않는다는 게 아니라 스테로이드 주사로 해결이 안 될 정도로 뭔가 심해졌다라고 판단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시 검사를 해보시고 적절한 치료를 하시는 게 맞습니다. 영숙님께서 이제 척추관 협착증 수술은 어디로 가야 괜찮을까요? 뭐 저희 병원으로 오셔도 되고요. 요즘 척추관 협착증 수술은 대학병원뿐만 아니라 뭐 서울, 그다음에 부산 뭐 이런 쪽은요 대부분 내시경으로 해결을 합니다. 실제로 해외에서도 협착증 내시경 수술을 배우러 외국 의사가 우리나라로 오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디를 가셔도 좋은데 내시경 경험이 많은 선생님께 한번 가서 진료를 보실 거를 권유드립니다. 네, 그다음 제니파파님 질문은? 네, 제니파파님은 내시경 디스크 수술을 벌써 하셨네요. 그래서 한지 2달 되셨고 아직 발목 통증, 엉치 따가운 증상들 좀 증상이 남아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대부분 수술이 잘못됐다기보다는 많이 눌려 있다 보니까 회복되고 다시 이게 리모델링 되고 다시 그 기존에 건강했을 때의 모양을 되찾아가는데 시간은 좀 걸리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아마 대부분의 병원에서 수술하고 나서 MRI를 다시 찍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큰 문제, 다시 눌리고 있다든지 다시 수술할 만한 거 다시 안 보이고 좀 기다리시면 좋습니다 라는 말씀을 들으셨으면 조금 더 기다려 보시는 걸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존 상태에 대해서 제가 정확하게 못 봤기 때문에 언제 좋아질 겁니다 라는 말씀 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 예, 조금 더 기다려 보시면은 이게 효과가 더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수술하시고요. 아마 MRI 찍으셨을 거예요. 근데 좀 불충분했으면은 다시 합니다. 예, 저도 그런 일이 있어요. 예, 많이 뺐다고 생각했는데 좀 이게 아쉬운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정말 환자분께 너무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 다시 합니다. 근데 다시 하지 않는 걸 보면은 MRI상에서 디스크는 아주 잘 제거됐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약간 증상이 남은 거잖아요. 요거는 한 6개월까지 기다려 보시면은 아마 한 달 정도만 더 지나면 많이 좋아지지 않을까. 근데 그동안은요, 약을 좀 같이 드셨으면 좋겠어요. 진통제가 아니라요, 신경을 가라앉혀주는 약이 들어가거든요. 그거는 회복을 좀 도와주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증상이 남아서 걱정이 되시는 것 같은데 조금 기다려 보시고 처방해준 약을 조금 드시기 힘드시겠지만 하루에 한 번이라도 꼭 좀 챙겨서 드셨으면 합니다. 그 다음에 리영숙님께서 요추 4, 5번과 5, 6번 디스크가 갇히는 경우는요, 뭐 그냥 쉽게 생각하면 유산소 운동 하시면 돼요. 유산소 운동 하시고 수영 권유드리고 그렇거든요. 요추 4, 5번만 따로 운동하실 필요 없고 경추 5, 6번만 따로 운동하시는 게 아니에요. 전체적인 유산소 운동과 전체적인 밸런스를 잡아주는 스트레칭을 해주는 게 중요하지 허리 따로 목 따로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 없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인 유산소 운동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수영 같은 거 많이 권유드리고 필라테스 이런 것도 권유드립니다. 네. 도시락님 질문은 황 선생님께서. 예, 도시락님은 척수병증으로 장애 등급까지 받으셨는데 그 기존에 전문 병원에서는 수술을 좀 꺼렸나 봅니다. 그래서 대학병원에서 수술을 잘 받으셨고
아까 저희가 오늘 방송한 그 내용 그 자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학병원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척수병증 등 아마도 경추 부위이실 것 같아요. 그래서 경추 부위이셨을 것 같고 장애 등급까지 받으셨으면 조금 다분절 수술까지 받으셨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 경우라면 아무래도 저희 쪽보다는 대학병원에서 조금 더 재활까지 수술 후 관리까지 진행될 수 있는 대학병원이 조금 더 좋은 선택이기 때문에 아마 좋은 치료를 잘 받으셨을 것 같습니다. 척수병증이 너무 심하고 협착이 너무 심하면요, 그 제가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수술하면서 신경감시 장치라는 걸 하면서 수술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수술하고 나서도 일시적으로 마비가 악화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수술을 잘 해놨는데. 근데 이제 그런 일들이 전문병원에서 발생하면 환자분들이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대학병원이 조금 기다리셨다 하더라도 대학병원이 훨씬 더 안전하게 수술이 가능하고 재활까지 생각하셔야 되기 때문에 대학병원이 이거는 당연하죠. 네네. 잘 받으셨어요. 네. 그 다음에 오타마는 댓글님이 수술받다 전신마비나 죽을 수 있는 건 대학병원 가고, 뭐 이거 극단적인 표현이긴 한데 맞습니다. 예. 전신마비나 죽을 수도 있다는 거는요, 기저질환이 심하거나 또 마비를 초래할 수 있는 거는 뭐 종양이나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런 수술만 주로 전문적으로 하시는 교수님들이 계세요. 예. 그러니까 아무래도 대학병원이 좀 더 낫다는 거죠. 예. 그리고 이 수술하고 나서 중환자실을 좀 가셔야 되는 일도 있을 수 있고, 또 내과적인 처치를 받으셔야 되는 일도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좀 기다려서라도 대학병원에서 치료받는 게 맞고요. 협착증이나 디스크 같은 이제 질환인 경우는 전문병원도 괜찮다. 그러니까 결국은 대학병원과 전문병원 그걸 나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주치의 경험이 얼마나 많으냐도 굉장히 도움이 돼. 중요한 판단의 기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강남님 질문은 우리 황 원장님께서. 네, 우리 강나영님께서는 6번, 7번 전방경추 유압수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목과 어깨 통증이 다시 발생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엑스레이 찍고 위아래 마디가 문제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유합술이라고 해서 다 이렇게 공부를 이렇게 해보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아래 윗마디가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점, 요게 유합술을 조금 꺼려하시는 이유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 진행하셨던 병원에 다시 방문하시는 것, 일단 필요해 보입니다. 그래서 기존 우리 교수님이라든지 원장님이 다 수술 후 관리를 해주시기 때문에 수술 후에 어떤 치료가 더 좋을지, 이 병변은 어떤 거라고 생각해서 이 치료를 좀 받으시면 더 좋을지, 요거에 대한 말씀을 먼저 들어보시는 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요 원장님 말씀이라든지 이런 걸 종합해서 혹시라도 다른 선택지는 없는지, 다른 방법은 없을지, 이런 걸 고민했을 때 다른 병원에 가시는 건 좋겠지만 먼저 수술하신 병원에서 체크 받으신 다음에 진행하시는 게 더 좋아 보입니다. 만약에요, 수술받은 병원이 지금 이제 대학병원이었는데 너무 기다리는 상황이 발생했다면 다른 병원 가셔서 일단 MRI부터 한번 찍어보세요. 네. 일단은 옛날에 수술받은 병원에 예약 걸어 놓으시고요. 거기가 너무 멀다든지 대학병원이라서 너무 기다린다. 그럼 일단 예약은 걸어 놓으시고 다른 병원에 가셔서 MRI부터 한번 찍어보셔서 일단 거기서 일단 간단하게 치료받고, 또 그 MRI 복사하셔서 전에 수술받은 병원에 가셔서 또 진료 받으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실버템님께서 7년 전에 디스크로 현미경 수술을 했는데 버스 운전하면 재발 위험이 있을까요? 허리엔 어떤 운동이 좋을까요? 물론 재발 위험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통계는 보통 1% 정도의 그 재발률이 있는데요. 7년간 없었으면 재발률은 굉장히 떨어져요. 근데 이제 수술 다 받으셨으니까요. 허리 관리하시면서 다시 기사님 일 시작하셔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일단은 저라면 이전에도 버스 기사님 하셨으면은 허리 운동 해가면서 다시 한번 시작해 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요? 근데 다시 이제 그 운전하셨더니 너무 허리가 안 좋다. 이거 한 일주일 일했더니 너무 허리가 아프다. 무리가 온다 그러면
다른 직업 쪽으로 가시고요. 운전 옛날처럼 다시 시작하셨더니 괜찮다. 그러면 저는 허리 운동 해가면서 했으면 좋겠고요. 허리 운동은 뭐 수영이나 유산소 운동이 좋고요. 야, 이거를 설명드리기 너무 장황해서 제가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그 유튜브 검색창에요. 강남 세브란스 척추 운동이라고 한번 쳐보시면은 거기 강남 세브란스 재활의학과 교수님이 만든 아주 좋은 영상이 있어요. 그거 한번 참고해 보세요. 제가 여기서 설명드린 것보다 그게 훨씬 나을 겁니다. 네. 네, 그리고 윤희님은 동네 정형외과에서 아마 신경차단술을 조금 받으신 모양입니다. 그러나 3차 소견서를 안 써주시는데 소견서는 예 필요한 게 맞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좀 가까운 데 사시면 저한테 오시면 제가 열심히 써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예 써주시는 게 맞는데 그래, 저희 소견서 써드리면 다 써드리거든요. 예, 저 잘 씁니다. 예. 많이 써드려요. 3차 병원 갈 때는요, 이게 초진이면 진료 의뢰서가 필요해요. 예. 그리고 가급적 어차피 진료 의뢰서 받아서 3차 병원 가시면 결국은 MRI 촬영하자고 얘기를 들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3차 병원 진료 예약해 놓으시고 어디 좀 규모가 조금 있는 병원 가셔서 MRI부터 먼저 촬영해 보시고, 그리고 그 진료 의뢰서 받아서 가시면 돼요. 아니, 진료 의뢰서 써달라고 하시면은 당연히 써드리죠. 예. 뭐 안 된다고 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너무 좀 다녀오세요 이렇게 제가 말씀드릴 때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MRI부터 촬영하실 걸 권유드리고요. 두루미 31님은 이제 5번 1번은 어디냐면 요추 5번, 천추 1번, 디스크 퇴행이 왔다 하는데, 아마 이런저런 치료했는데도 계속 아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류마티스로 가시는 것 같은데, 요추 5번, 천추 1번이요. 앉았을 때 굉장히 그 허리에 부하가 많이 걸리는 부위예요. 고3 수험생들도 허리 아파서 검사해보면 요추 5번, 천추 1번이 퇴행 온 경우가 제일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 경우가요, 어떤 치료를 해도 싹 나을 수는 없어요. 이제 좀 관리한다라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근데 환자분 입장에서는 주사나 시술을 했을 때 그 퇴행성 부분에 왔던 통증이 싹 사라지기를 바라시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는 관리한다라는 생각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류마티스 내과도 가보시면 도움됩니다. 아마 류마티스 인자랑 몇 가지 혈액 검사 하실 것 같아요. 한번 받아보셨으면 좋겠어요. 특히 두루미 31님이 연세가 젊으시다고 하면 대학병원 류마티스 내과 진료 예약됐으면 가셔서 혈액 검사 해보시고 진료 보시는 거 도움이 됩니다. 운동해서 잘 치료하면 되니까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요. 네. 그리고 날마다 좋은 날 님께서 요양보호사로 일하고 계신가 봅니다. 그래서 허리 디스크가 밀려나 시술했는데 뼈까지 깎아내죠. 예. 그래서 어떤 시술인지는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이게 또 시술하시는 분마다 각자 또 하시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제가 어떤 시술을 받으셨는지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수술 같기는 예, 말씀을 들었을 때는 저희가 하는 약간 내시경 수술을 받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달이 지나도 예, 역시 아까 질문과 비슷한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MRI 아마 확인하셨을 거고, MRI상에 크게 문제 없으셨으면 한 2달에서 길게는 한 6달까지도 가시니까 점차 좋아질 걸로 예상은 되는데, 혹시라도 좀 너무 불편감이 심하시다 하면 다시 한번 MRI를 찍어보시는 것도 이런 경우라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요, 다리 통증이 많이 좋아졌는데 엉치 통증이 좀 남고 다리 저림이 좀 있다, 이러면 좀 기다려 보셔도 돼요. 근데 엉치 통증하고 다리 저림으로 수술했는데 그게 그대로 남았다면 다시 한번 검사를 해봐야 될 수 있고요. 아니면 그 수술 받은 병원에서 한번 주사 치료 한번 해보셔도 돼요. 왜냐면 요양보호사님이란 직업 자체가 환자 체위 변경하고 이럴 때 사실 꽤 힘을 써야 되는 일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러니까 허리 상태가 썩 좋지 않으셨을 것 같아요. 또 요양보호사님 분들이 생각보다 좀 연세 있으신 분들도 꽤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조금 기다려 보시는 것도 방법인데, 한번 주사 치료 먼저 한번 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그다음에 이제 강내희님께서 50대 초반 여성인데 둔부 통증이 있는데 허리가 안 좋을 수 있으면 그렇다. 엉치 통증은 사실 2가지 원인 중에 하나예요. 허리 쪽 원인 아니면 고관절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엉치가 아프면서 소위 서해부 사타구니 쪽이 같이 아프면 고관절 쪽을 우리가 의심을 하고요. 딱 엉치만 아프면 디스크 질환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바로 뭐 MRI까지 찍지 않으시더라도 가까운 병원에서 엑스레이 정도 찍고 물리치료부터 좀 받아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50대 초반인데 50대면은 이제 허리 질환이 좀 생길 때예요. 네, 그래서 일단 가까운 병원 가셔서요. 엑스레이부터 한번 찍어보시고 물리치료부터 좀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멋쟁이 젠슨 황 님이 보내주셨는데 경추 5번, 6번 탈출에서 수술을 해야 되는 마비의 기준이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예, 역시 수술의 기준은 저희는 마비 아니면 극심한 통증을 말씀드리는데 그 왼손에 힘이 빠지셨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왼손이라고 했을 때 왼쪽 일단 탈출이 왼쪽인지 오른쪽인지를 먼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왼손이라고 하셨는데 이게 팔에도 여러 가지 관절이 또 있습니다. 그리고 5번, 6번에서 담당하는 관절면이 다 있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면밀한 저희가 이게 직접 신체 진찰을 하거든요. 그런 거를 통해서 결정을 해야 돼서 지금 당장 수술을 하셔야 됩니다, 마비입니다라는 걸 판단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꼭 방문해 주시면 같이 신체 진찰하고 MRI 같이 보시면서 말씀 나누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마비가요, 주관적으로 힘이 좀 빠지는 정도면 기다려 볼 수가 있는데 근력을 우리가 5단계로 보는데 3단계나 4단계는 수술 쪽으로 좀 생각을 해야 돼요. 근데 제 생각에는 왼손에 힘이 빠졌다면은 5번, 6번이면 우리 팔목 쪽이나 쥐는 힘 쪽이 좀 빠졌을 가능성이 있는데 4단계부터 수술을 좀 고려하는 게 맞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갑자기 확 나빠질 확률이 분명히 있어요. 제 생각에는요, 대학병원에서 수술 얘기가 나왔다면은 수술 쪽이 좀 낫지 않나 싶어요. 척추 전문 병원 쪽에서 의견이 상이했다? 그러면 뭐 여러 가지 말이 나올 수 있지만 대학병원에서 한 교수님께서 수술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으면 제 느낌은 수술 쪽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마지막 질문은 이거는 사실 저희도 이제 컨텐츠를 만들려고 하는데요. 강남 세브란스 재활의학과 교수님께서 만든 좋은 척추 운동 레시피라는 라고 해서 만든 영상이 있어요. 당연히 무료 영상이고요. 강남 세브란스 척추 운동 또는 강남 세브란스 척추 운동 레시피라고 유튜브 검색창에 검색해 보시면은 그 재활의학과 교수님께서 만든 좋은 운동 영상이 있습니다. 그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그 많은 질문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편견 없이 객관적으로 말씀드리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척추병원, 전문병원 둘 다 괜찮고 의사의 경험이 더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척추병원에서 감당하기 어려운 정도라면 저희가 당연히 의뢰를 해드려요. 수술하고 싶다고 막 우기셨는데 제가 이건 대학 가서 하셔야 된다고 제가 소견서 먼저 써서 보내드린 환자분 분명히 있으셨잖아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으면은 좀 접근성이 편한 병원에서 먼저 진료랑 상담 먼저 받아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많이 질문해 주시고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한 달 후에도 좋은 내용으로 꼭 말씀드릴 수 있도록 준비 철저히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